성공 네트워크의 중심 취업엔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취업엔 2부에는요, 취업의 달인 시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도 이 면접 질문에 숨어있는 의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가득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시상원 교수님과 함께하는 취업의 달인, 취업엔 2부 출발합니다. 취업의 달인 시간입니다. 네, 아주대학교의 신상훈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교수님, 신 교수님 시리즈로,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만나고 계십니다. 네. 지난 시간도 너무 재밌었는데요. 이어서 또 해주실 내용이 더 있다고요? 네. 예. 아마 이번 주까지가 거의 이제 짚어야 될 마지막 질문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주는 주로 조직, 회사에 관한 질문으로 좀 엮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주제 한번 정리해서 가보죠. 그럼 주제 정리해서 함께 볼까요? 주제 주세요. 면접 질문에 숨겨진 의도 파악하기. 그렇죠. 역시나 오늘도 시리즈로 면접 질문에 들어있는 의도를 파악할 텐데 의도 파악하는 게 사실 좀 재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이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실 이제 이번 주는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이제 조직이나 회사에 관련된 질문인데 아주 돌직구 질문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하느냐? 그 다음에 상사가 부당한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이런 질문들을 좀 엮어봤는데요. 우연인 듯 지난주에 사실 방송하고 학교를 갔더니 제 수업을 듣는 제자 학생이 동일한 질문을 받았다고 저에게. 그래서 교수님 주신 팁이 입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런 반응을 보여서 합격했어요? 합격을 했습니다. 오, 예.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해서 저도 그냥 의도치 않게 던킨도너츠를 얻어먹었어요. 제가 사실 두 분께 쏴야 되는데 다음 주에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럼 한번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재권 씨가 한번 질문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 보겠습니다. 네. 질문 뭐예요? 자, 본인은 팀플레이라고 생각하나? 네, 팀플레이어. 그렇죠. 네. 왜 조직에서 이 팀플레이어라고 묻는 것이 굉장히 좀 많은 류의 질문으로 속하고 또 그 구직자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해보고 싶네요. 팀으로 묶어서 일을 하는 게 사실 내 일이 좀 줄어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참 힘들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이거 차라리 나 혼자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씨가 진짜 이 자리에 앉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직에서 팀플레이란 사실은 이제 혼자만 할 수 없는 일의 직무의 영역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면접을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개인적 역량을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인적 역량이 팀플레이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들을 이게 비춰보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헷갈리기 십상인 질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팀플레이어로서의 역량이 있다라고 이렇게 강변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들었던 수업에서 내가 팀의 리더로서 적절하게 팀원들 간의 업무를 분장해 본 경험이 있고 그 업무 분장을 통해서 팀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답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팀 플레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예견되었을 때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 업무를 조정을 하고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팀플레이어라고 입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팁을 드리면 지원자의 인격과 성품을 동시에 알아볼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리더십이 있는지를 파악해보기 위한 질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양보 이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 좀 주문을 해주고 싶네요. 그래요? 네. 일의 능력뿐만 아니라 성품까지도 리더십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이니까 경험했던 걸 토대로 대답을 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음 질문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보고 정말 돌직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우리 회사가 당신을 채용해야 하죠? 이런 질문. 어떡하죠? 그죠? 날카롭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느냐는 질문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유독 당신을 뽑아야 하느냐? 그렇죠. 그러면 많은데.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되는 당신의 특징이 무엇이냐를 동시에 묻고 뽑지 있는 거죠. 않겠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스토리텔링을 해봤는데요. 박지성과 월드스타 B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죠. 물론 비읍이 들어간 데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겠지만 사실 히딩크라는 굉장히 절대적인 지도자와 또 누구였습니까? 박진영이라고 하는
리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꾸준히 그 두 사람의 영역에 들도록 자기가 이 활약을 해줬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활약은 어떤 활약입니까? 우승 혹은 승리라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회사의 목적은 이윤 추구고 이윤 창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돈을 버는데 저는 적임자이다. 그리고 그 적임자라는 사실을 과거 경험이나 자격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 질문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응시자의 열의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자신의 열정과 의지를 잘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기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대답을 해라. 기업의 목표.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죠. 당신을 뽑아서 나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네. 네, 기업 입장에 좀 맞게 입장을 바꿔서 좀 생각을 해보면 더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자, 그리고 또 다음 이제 질문. 질문이 네. 이런 질문도 또 종종 한다고 해요. 예. 상사가 이상한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게요. 곤란해요, 이런 질문은. 네, 저는 홍선혜 씨한테 이상한 걸 시킨 적은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킨 사례가 있죠. 그 참 이상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정상적인 거와 다르다. 다를 이자를 쓰는 거잖아요. 다르다. 그럼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상식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무조건. 왜냐면 이상한 일을 하면 오히려 윗분한테 보고를 내서 정상적인 업무 제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고를 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질문의 의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사라고 말하면 바로 위에 선임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위에 뭐 차부장일 것일 수 있는데, 적어도 이 질문을 던졌다는 가정에는 이 구직자와 1년 정도의 업무 커뮤니케이션은 이미 있었던 상태다. 그러니까 잘 아는 상태다. 그럼 잘 아는 상태면 바로 이거를 노라고 거부하는 것보다 일단 수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얼마나 조직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일단 판단해 볼 건데, 이건 제 스스로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다른 상사분들과 상의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상사라는 누가 필요하죠? 다른 상사? 다른 상사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서의 어떤 현실적 인식이 되려면 반드시 상황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네. 상황의 대상. 그래서 다른 대상을 통해서 이것은 해야 될 일인지 그렇지 않을 일인지 도움이나 이해를 구해보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네. 원만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기 노력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네, 무조건 안 돼요, 싫어요, 이게 아니라 네.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네. 노력해보겠다. 네. 이런 대답이 좀 가장 중요하군요. 합리적인 방법이군요. 예. 다음 자, 질문. 다음 네. 질문도 이거 참 재밌네요. 예.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사가 계속 일을 시켜요. 아유, 그거 어떡할까요? 한다고 해야 되겠죠? 이게 예. 그 가정이 아니야. 실제로 가정이 아니라 네. 실제 설문에 나왔는데 신입사원들이 중도 탈락의 요인 중에 두 번째 꼽히는 이유였어요. 이 질문이요? 네. 일단 무조건 뭐라고 한다고 해야 될 것 대답하는데요? 같은데. 무조건 한다? 일단은, 예. 너무 그 수동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은 퇴근 이후에 자기 개인 생활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조직의 뭐 연장이라고 하지만 우리 퇴근이 6시면 7, 8시까지 계속 일을 시키면 그거 아무 말 없이 수능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반란을 들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또 합의점 찾아야겠네요. 이것도. 네네. 예. 이건 어떤 의미냐? 네. 주어진 업무가 꼭 그날 처리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일 수 있단 말이죠. 네네네. 시급을 다투는. 네네네. 그다음에 밤샘 근무를 할지라도 기꺼이 수행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건의를 통해서 다음날 일찍, 그러니까 다음 날로 이관시켜서 이관된 날에 충분히 수행해도 특별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때 하도록 시스템적인 정비를 조금 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무조건 예 아니로 답할 필요는 없고 합리적인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할 수 있다라는 전향적인 자세도 중요하지만 또 무리한 일이라고 한다면 개선할 용의도 있다라는 자기 의지를 표현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네. 그렇군요. 예. 자, 다음 질문도 윤리의식과 관련이 된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거는요, 면접 질문도 종종 받지만 인적성검사 문항이기도 하더라고요. 만약 당신이 일할 때 로비나 뒷거래가 일어난다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사실 대답해야 될까요? 대학을 졸업할 네. 때 첫 직장을 들어갈 때 네. 받았던 질문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오. 예, 예. 만일에 기업인들을 만나는 일을 할 건데 그때 이게 기자가 되면 네. 기사를 써주면 그 답례로 촌지 같은 거를 줄 건데 당신은 그 촌지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가 질문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공교롭게 제 앞에 두 번째 지원자들은 동일하게 안 받는다고 했어요. 저는 안 받지 받겠다. 않겠습니다. 받지 네. 않겠습니다. 사실 저는 받을 수 있다라는 인간적인 대답을 준비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정도라면 받아서 오히려 제 윗분께 보고를 하고 윗분에게 그냥 그 돈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실질적인 있을만한 이야기로 준비를 했는데 완강하게 안 받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저도 이제 받겠다는 이야기를 못 하게 된 거죠.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이 유독 저를 보더니 하는 말이 안 받겠다라고 하는 대답도 물론 이해는 가나 표정을 보니까 받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허점을 찝었어요. 네.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진짜. 왜 나한테만 그렇게 할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학습했던 흔적을 좀 여기다가 이야기했죠. 네네. 제가 면접을 보기 위해서 한자 공부를 좀 꽤 열심히 했는데 이 한자에 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입지서라는 책에 무의전제 탕발설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의롭지 못한 재물은 끓는 물에 내리는 눈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무릎을 쳤어요. 관상을 보아하니 밝힐 것 같은데 안 받겠다는 의지 표명을 지식을 활용해내는 일이 돋보인다. 그래서 이건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내 말을 믿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말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의지력의 표현을 다른 외적인 객관적 지식이나 학습의 사례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충분히 의도자를 믿게끔 만드는 대답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으면 이제 일단 받고 나서 팀 회식을 쏠 것 같아요. 예, 더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예. 자,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즐겁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는데 네. 자, 마지막 좀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제 구입자분들도 내가 면접관이라면 이제 어떤 질문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텐데 네.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4주차 이 의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 의도의 숨겨진 배경보다도 의도의 액면으로 깔려있는 구직자가 그 액면의 답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역시 좀 학습이 필요하고요. 면접 준비는 그냥 특정한 사안의 어떤 문장을 외워서 되는 것은 아니다.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꼭 이렇게 주문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취업의 달인 오늘도 이 면접 질문의 숨은 의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아주대학교 신상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도 좀 너무 재밌었고요. 좀 네. 시간이 좀 짧은 게 아쉽네요. 그러네요. 네. 자, 저희가 또 알차게 준비한 프로그램 방송에 있어서 예고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11월 27일 일단 행사 고지부터 해드릴게요. 호남권 조금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열립니다. 11월 28일 목요일에 열리는데요. 네.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립니다. 이 환경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또 알찬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11월 27일 오전 9시에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 선택제 일자리 성공의 조건이라는 주제로요.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호성 상무, 고용노동부의 박성희 국장,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허문종 수석위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잖아요.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 지혜 나누는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행사 고지까지 해드렸고요. 네. 취업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은 모두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취업앤이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